인생은 긴 드라마이자 역할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실패나 문제는 전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지금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즐거운 시대도 없다. 죽는 것 말고는 그저 찰과상이라고 외치면서 그저 미쳐라.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천재 편집자 미노와 고스케 작가의 미치지 않고서야입니다. 다른 자기계발서 책을 읽을 때는 양복에 넥타이를 맨 그런 작가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이 책은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편안하게 말하는 작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틀을 깨고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미치지 않고서도 해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말해선 안 되는 것을 말해버려라. 신입사원 때 받은 매너 연수에 대한 보고서에 아무런 배움도 없었으니 이런 쓸데없는 연수는 내년부터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고 솔직하게 쓰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장실에서 혼나면서도 딱히 잘못되지 않았기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반론하였고 그 일로 최악의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다. 동료나 상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일 없이 사이좋고 무난하게 생활하고 싶은 유형의 인간이라면 마음속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목소리를 드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다만 회사의 노예가 아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스스로 생각한 후 넌센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건 툭 까놓고 말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아닌가요? 그 논리는 이상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순간 패배가 시작된다. 노예로 이어지는 외길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규칙이나 관습이란 선박의 닷처럼 변하지 않는 무거운 존재가 아니다. 언제나 계속 변한다. 하지만 꼰대들은 그저 옛 관습을 지키고 싶어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쳤군,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적이 늘어나고 비방과 중상모략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왕은 벌거숭이다 라고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야 한다. 지금 하라. 어느 날 내가 일하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물었다.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러자 그는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답했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지금 당장 시작해. 호날두 같이 되고 싶은 소년이 부지런히 상급상에 공을 주우러 다니는 것으로는 영원히 호날두가 될 수 없다. 공줍기 경기에 프로를 노리고 있다면 모를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을 줍는 것, 거기서 흘리는 아름다운 땀방울은 프로가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 땀이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안타깝긴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는 보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보편적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죽을 각오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법이다. 따로 배워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윗세대의 성공 체험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스스로 손을 움직여 물건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피며 일희일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시간은 유한하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천한 후라면 프로페셔널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자의식을 높게 가져라. 외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무렵의 일본인은 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다. 세상은 크고 다양하며 많은 종류의 일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손으로 만지며 느끼지 못하기에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다. 각종 강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저 잘난 맛에 산다라며 자의식만 높은 사람이라고 비웃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자의식만큼은 높게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 오감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의식의 안테나를 꼿꼿이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물론 나 역시 이렇게 얻은 지식을 곧장 어딘가에 구체적으로 살리지는 못했다. 바깥에서 보면 자의식만 높고 출세길에는 오르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젊은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 둑이 터지듯 그때까지 축적해온 지식과 정보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내 아이디어가 되어 흘러넘쳤으며 이윽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금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소우주 속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은 소유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을,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십을. 그렇기에 바보는 점점 더 바보가 된다.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마라. 알고 있다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무기가 된다. 단절된 세상이기에 더욱더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포획하라. 자의식만큼은 높게 가져라. 숫자에서 도망치지 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면 팔리지 않아도 좋아. 라고 낭만적인 말을 내뱉는 편집자가 있다. 그 기분 나도 잘 안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기 위한 토양은 스스로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필요하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하다. 내가 몸 담은 출판사에서는 회원수만큼 서적 판매 매출이 들어오는 수익 모델을 만들었고 서점에서 단 한 권 팔리지 않아도 적자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출판할 수 있었다. 이렇듯 내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배경을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왔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도망치지 마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에서도 도망치면 안 된다. 돈을 벌어라. 돈을 번 후에 낭만을 말하라.